경찰이 전국에 있는 차량 방범용 CCTV를 통해서 차량의 정보와 이동 경로를 추적,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범 운영까지 마쳤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그럼 이제 경찰이 맘만 먹으면 내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냐? 이거 전 국민 사생활 침해 아니냐?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자, 경찰의 설명 들어보고요.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의 정보통신융합계 계장이세요. 이흥섭 계장 연결을 해보죠. 이 계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스템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전국에 이제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차량 방범용 CCTV를 이 시스템으로 이제 전부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이제 번호판을 판독을 해서 수배 차량 데이터베이스하고 실시간 이제 비교 검색을 해서 수배 차량으로 확인이 되면 그 차량의 이제 수배 내역을 해당되는 지방 경찰청과 그 경찰서에 일일이 종합상황실에 이제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시간으로 전파를 하고 또 동시에 이제 해당 지구대 외군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로도 이제 전파를 해서 수배 차량을 추적 검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도로 위에 설치된 CCTV로 차량의 이동 경로 파악은 다 가능했던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차량 방범용 CCTV는 차량 관련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차량들이 언제 어떻게 통과했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조회하는 그런 용도로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행적을 제공받는 식의 역할만 했다면 이제는 과거 행적은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상황도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진 건가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서 이제 검거하는 그런 시스템보다 이제 좀 변화가 된 거죠. 그렇군요. 보니까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셨어요? 네. 시범 운영 해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이제 약 2년 7개월 동안을 저희가 강원도 경찰청에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한 결과 살인, 강도, 납치 사건 등 이런 강력 사건을 22건을 이제 해결했고 또 자살 기도자 34건을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생명을 구하는 등 총 457건 각종 사건을 이제 해결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시스템 범인 잡는 데만 제한적으로 잘 이용이 되면 아주 훌륭한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우려는 두 가지 부분에서 나오더라고요. 첫째,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오남용의 가능성은 없겠는가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우려를 하시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적으로 통제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해서 조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이제 경찰관만 접속이 가능하고요. 또 매일 이제 감독자가 조회 내용을 하루에 한 번씩 보고서 매일 이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누가 언제 무엇을 조회했는지 하는 노후 기록을 저희가 5년치 보관을 해서 어떠한 이제 오남용 사례가 발견이 되면은 그걸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구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장이 있어야만 들여다보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보를 수집 검색한 후에 대상자에게 통보도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물론 경찰을 충분히 신뢰하고 국민이 믿어야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믿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제한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자들이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경찰을 믿어달라, 신뢰해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자, 또 한 가지는 수배 차량, 범죄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인 차량에 대한 정보까지 이게 무차별적으로 수집이 되고 저장이 된다는 그 점입니다. 즉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과거의 이동 경로, 현재 이동 경로, 탑승자 영상까지 다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또 그 과정에서 오남용될 가능성은 없을까? 이 염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장 기간 관련해가지고
사진 자료하고 이제 차량 번호 자료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 사진 자료는 1개월을 보관하고 자동 폐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배자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찍힌 모든 차량의 그렇습니다. 사진이 일단 저장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장은 되되 1개월 후면 사진은 삭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차량 번호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특별한 이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얼마를 이제 보관하고 삭제를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진선미 의원이 지적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영구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10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까지 발견을 하셨답니다. 원칙 없이 운영되는 부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수집 서버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보관 기간을 정하게 되면은 그 해당 자치단체에 있는 그 수집 서버에 있는 자료도 동일한 보관 기간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통일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경찰을 좀 믿고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믿어달라 이 말씀. 시범 운영은 끝났고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12월 중에는 저희가 정상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이 정보를 들여다볼 경우 실시간 검색을 한다든지 혹은 과거 행적을 들여다본다든지 할 경우에 반드시 사유를 적게 돼 있고 로그인 기록도 남겨두게 됐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청취자들이 계속 이런 질문을 주시네요. 얼마 전에 그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본 것이 국감에서 밝혀졌죠. 그래서 예전 연인의 개인정보도 심심하면 들여다보고 이런 케이스들도 나왔는데 혹시 이번에도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은 없겠는가 계속 걱정들을 하시네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그 내부 관리 시스템에 아주 상세하게 그 조회를 한 사항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다 기록이 되고 왜 했는지도 반드시 쓰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철저하게 그 부분은 규정을 만드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찰청 정보통신융합계의 이흥섭 계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문제 제기를 한 분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진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경찰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범인 빨리 잡는데 꽤 유용한, 꽤 도움이 되더라. 따라서 경찰이 잘만 운영하면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이 운영 규정 자체가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아서, 경찰 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30일 정도만 보관하고, 엄격하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남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제대로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아시겠지만 유병헌 수사 과정에서도 이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을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병헌 그리고 또 아들 또 구원파 핵심 간부들 11대 차량에 대해서 38회 검색하고 차량 방범용 CCTV는 383회나 검색을 했지만 결국 그걸로 인한 검거 성과는 없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벼룩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보다 문제점이 더 큰, 부작용이 더 클까봐 지금 염려하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우리가 이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CCTV를 관할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들이거든요. 그 자치단체들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차량 인식 정보를 경찰에 보내는 겁니다. 그게 연계 시스템인데요. 그 관제센터에 가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0일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 차량 인식 정보는 영구 보관한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지금 질문 드렸더니 이게 규정이 정확히 있지 않아서 어떤 것은 바로 삭제, 어떤 것은 1개월, 어떤 것은 영구 보관 이런 좀 난립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문제 제기하니까 그 부분을 뒤늦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어느 범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활용할 건지.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 수사에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찾아야죠. 하지만 그런 것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장주의라는 거를 도입해서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감시 통제하고. 근데 그런 통제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장은 필요 없지만 경찰이 내부적으로 아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스스로 감시하겠다 이거거든요. 믿어달라? 좀 믿을 수가
없는 게요. 지금 현재 이게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예. 그 도입이 된 시스템 속에서 지금 현재 과태료 차량 그리고 수배 기준도 예를 들면 엄중한 범죄의 혐의자 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 사례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예. 철도 노조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철도 민영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혐의도 인정되지 않아서 기소도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러니까 수색을 한다는 명목으로 삼촌, 고모, 동거녀 그 사람들의 차량들을 다 수배한 거예요. 혐의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의 차량 정보까지 다 검색을 그렇죠. 했더라. 근데 그 분명치 않은 그 사람이 아니고요. 예. 그 주변 사람들을 사람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삼촌이나 고모가 내가 내 차량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경찰이 자기 조카를 수배한다는 명목으로 그걸 다 찾아봤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모르고 있죠. 근데 뭐 로그인 기록 남기고 또 왜 들여다봤는지 이유까지 상세히 적어서 그걸 5년간 보관하도록 하겠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대책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예. 국감에서도 개인정보 소관 기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이 헌법을 전공했던 학자라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인정보라는 것은요. 예. 기본적인 인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률을 만들고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이 모든 사각지대에서 그냥 경찰이 단독으로 이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어느 구청장이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경찰에게 이 모든 정보를 보내는 게 맞냐? 틀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선미 의원께서는 완전 이 시스템 백지화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보안이 있기 전에는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보안이 있기 전에는 시작되면 안 되는 거죠. 그 핵심적인 보안이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경찰 쪽에서 얘기하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통제할 수 있고 어느 범죄 유형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관기간 명확하게 정해야 되고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절차 정해야 되고 또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자격과 이런 부분들이 심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경찰이 내부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진선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